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아, 저희가 이분을 지금 모시려고 몇 달째 모셔야지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특집이 끼어드는 바람에 드디어 모셨습니다. 신예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예희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작가님 너무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에요. 아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저희가 원래는 이런 방송을 하면 그 전에 좀 오고 가는 게 있다든가 한두 번쯤은 뭐 뵙고 정말 물이라도 한 잔 마시기 마련인데 네. 5분 전에 처음 뵀어요. 너무 긴장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신예희 작가님을 함께 알아가고 있다. 지금 질문지 하나 없이.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밀리명 씨 질문지 있었나요? 아, 없었습니다. 네. 아, 영노자 없었고요. 이 사람들 정말 큰일이어 있었죠. 큰일로 있지 않았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은 인프라가 이제 두 분이시니까 얘기가 좀 다르죠. 아니 제가 그 전에도 신예희 작가님을 모셔야지 하다가 영노자에 나왔으니까 영노자에 나왔던 소재로는 모시면 안 되겠지. 영노자를 다시 듣고. 네. 영노자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팁을 얻었죠. 괜히 이렇게 쓸데없이 뭐 사전 인터뷰를 한답시고 밥을 먹자고 한다거나 이런 불필요한, 저도 그런 거를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의외로.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처음 만난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밥도 맛이 없고 대화도 집중이 안 되는데. 아, 그건 그래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팁을 얻고 그 다음에 큰일녀 나왔을 때는 네. 경제에 관련된 건 여기서 이제 푸셨으니까는 여기 또 이렇게 했네 하고 이제 밀리명의 얘기 들으면서 약간 미리미의 삶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셨네 해가지고 뭘로 할까 하던 차에 트위터를 보자마자 네, 제가 아는 뭐랄까 가장 본인의 정체성을 전부 오픈하고 트위터를 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트위터리안이거든요. 아, 제가요? 네. 아, 실명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실명이고 실명을 사진도 쓰는 흔치 않은. 네, 그리고 저도 좀 이상하게 인스타도 하고 트위터도 하는데 이상하게 트위터에는 약간 셀카를 안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인스타에 엄청 올리는데. 그래서 그 플랫폼이 주는 약간 사람 쪼그라들게 만드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신예희 작가님 그 트위터를 항상 이렇게 즐겁게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트위터리야. 아니, 저는 살면서 진짜 자꾸 아니라고 제가 문장을 시작하네요. 한국 사람이라.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살면서 닉네임이 없었어요. 네. 그냥 신예희. 멋지다. 그러니까 닉네임이 없지는 않은데 다른 매체에서 억지로 지어주신 거. 닉네임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근데 제가 좀 불편하고 해서 그냥 항상 신예희로 하는데 그게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작가님 자기소개도 여쭙지 않고.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참에 지금 바로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다 현대사회 알쏭달쏭 모바일 세상. 올해로 5년 차가 됐더라고요. 프리랜서 신예희이고요. 다양한 일을 하고 글과 사진과 그림 베이스로 하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글 쓰는 일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비혼세기 때문에 또 비혼이시고. 네, 비혼입니다. 네네. 원래 비혼세님이 처음에 예전에 몇 달 전에 첫 컨택을 주셨을 때는 제가 파혼 경력이 있기 때문에 파혼세 특집을 해야 된다. 파혼세로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약간 머뭇하면서 머뭇거린 이유는 파혼세 당사자와 여전히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참 애매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일단 그것은 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약간 송구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때 SBS인가 EBS인가 거기 인터뷰하신 SBS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보통 그 비혼세를 하면서 이메일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결혼 얘기가 나왔다가 그걸 결혼하지 않기로 되는 순간 이 사랑이 끝나버리는 그렇죠. 일이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결혼만 하지 않기로 하고 결혼 이제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이 제도가 안 맞을 뿐이지 우리는 너무 지금도 잘 지내 하는 분이 있으면 꼭 모시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굴을 까고 나오신 거예요. 얼굴가 실명가 잘 찾으면 주소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신예희 작가님은 뭘로 모시지 하다가 이렇게 찾다가 잡았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혹시나 또 그런 파혼의 사유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면 또 그 당시에 감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몇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은 다 아름답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 다양한 그쵸. 뭐 구구절절한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니까 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제가 봤던 클립은 뭐 한 7, 8분 굉장히 짧았을 정도의 거예요. 길이기 때문에 7, 8분이면은 아름답게 이렇게 썸머리만 할 수 있지만 비욘세처럼 2시간씩 떠드는 이런 방송에서는 너무 불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저는 해당 인물과 관련이 없는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면 괜찮다. 네, 너무 많고요. 정말 나의 헛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시나 하다가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트위터를 보는데 태국에 가신 거예요. 이거다. 네, 이렇게 오래 못 갈 줄 몰랐습니다라는 책도 또 쓰셨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언급 감사합니다. 협찬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태국을 특히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이 휴가철이 지나기 전에 망상 토크나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태국 언제 마지막으로 다녀오셨나요? 울지 마. 일단 찌푸리고 시작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갔던 게 언제지? 마지막으로 갔던 게 한 3년 전? 그쵸. 3, 4년 전인 다들 것 같아요. 대부분 3년 기본이고 네. 그 이전이거나 하실 텐데 저도 태국을 원체 좋아해서 마지막으로 여행한 게 3년 전이고 당시에 방콕에 코로나라는 것이 퍼져서 한국은 안전하니 빨리 들어와라. 이 말을 듣고 방콕이 먼저 퍼졌어요? 그때 당시에 태국의 확진자가 5명이나 나왔다. 세상에 5명씩이나 나왔다. 5명 너무 큰일 났다 해서 부랴부랴 한국에 들어왔는데 와우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면은 몇 번 정도 가셨어요 지금까지? 세기는 좀 어려운데 짧게 혹은 뭐 한 달, 2달 길게 해서 한 10번 정도는 다녀왔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아무래도 방콕일까요? 방콕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진짜요? 왜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방콕밖에 안 가봤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방콕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뭐 현지인 바이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여행자들끼리 와글와글 하는 느낌을 만끽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콕이 항상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행자 와글와글의 바이브를 좋아하신다면 현지에서 또 그 여행을 오거나 혹은 현지에 사는 친구를 만나는 걸 굉장히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편이신가요? 현지에 있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막 마음이 오픈돼 있고 막 클럽에서 만나서 알게 된 친구들끼리 아침에 닭죽 먹고 우와. 이런 것도 즐거워. 태국 닭죽 맛있어. 아침 닭죽 맛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왜 게스트하우스에서 막 다들 뭐 무슨 수박 주스 하나만 먹어도 막 셀카 찍는 분위기인 애들이랑 섞여서 약간 그런 우리는 여행자야 이런 기분도 좀 좋아하고 그래서 방콕이 여러모로 좋은데 치앙마이는 꼭 가보고 싶어요. 치앙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마이크 처음 뵙고 금방 이제 떠들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사회인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고 사실 저는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있고 엄청 낯을 가려요. 근데 안 그래 보이는 건 뭐 사회인이니까요. 이제 다들 가면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도 거의 항상 혼자 있고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나도 이번에는 좀 사람도 만나고 좀 열린 마음으로 다 친해지고 나중에 여행 가서 또 만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싶다 하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약간 일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주로 가는 뭐 이런 곳들을 주로 간다 뭐 이런 게 있다면? 도시냐 자연이냐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저는 완전 도시파의 가장 최신의 것을 좋아하고 어떤 쇼핑몰이 제일 최근에 지었나 거기를 가고 제일 최근에 지은 뭐 카페 뭐 이런 곳을 골라서 가서 지금 트렌드 보는 게 너무 재밌고 게다가 이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또 외로운 거는 싫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 가면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혼자이지만 옆에서는 계속 사람 소리가 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서서 좋다. 젊은이들 막 이제 이러면서 혼자 노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저는 이제 쇼핑몰에 혼자 던져두면 오픈 시간부터 문 닫을 시간까지 혼자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새끼 다 먹고 뭐 마사지 받고 그런
편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혼자서 여행 가서 뭔가를 혼자 하면서도 제일 뻘쭘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쇼핑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혼자 뭐 어디 막 무슨 바나나 보트 액티비티를 하는데 혼자 좀 다르죠. 얘기가 좀 다르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는 것도 국수 같은 거는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현지인들 다 있는 데서 나 혼자 국수 먹으면 괜찮은데 옆 테이블이 너무 4명이 온 한국 사람이고 이러면은 막 그 쪼그라드는 마음 같은 게 저도 좀 있어서. 맞아요. 4명이 온 한국 사람 옆 테이블에.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너무 두려워요, 진짜. 예전에 한국 분들 그렇게 오셔서 그러면 네. 저도 모르게 귀가 이만해져 갖고 들리잖아요. 네. 반가우면서도 네. 무슨 얘기하는가가 되게 갑자기 우리나라 언어에 너무 예민해지잖아요. 네, 외국에 가서 맞아요. 며칠 정도 안 듣다 들으면. 네. 근데 진짜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식 자랑들을 정말 부모님들 많이 하시고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같이 이렇게 부부 동반 여행 이런 거 오셔서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뭐 패키지 중에 잠깐 프리타임으로 오시는 것도 같은데 한 번은 옆자리에서 어느 나라였더라 이제 보니까 한국 말이 들리길래 와 반갑다 이러고 듣고 있는데 네. 갑자기 뭐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어떤 어르신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앞뒤 없이. 아유 시차라 힘드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럴 때 우리 사위가 있었으면 수면제를 줬을 것이다. 왜? 우리 사위는 의사기 때문이다. 앞뒤 없이 그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로 뛰어가는구나. 제가 너무 놀라갖고 대박.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워야 사실 된다. 태국 시차? 한 시간인데. 태국인데 시차 얘기를 할 때부터 조금 민감하신 타입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다 의사 토크로 가는 길. 그러니까 연륜이 있는 분들의 빌드업은 약간 레벨이 좀 다르지 않나. 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가끔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여행할 때는 이제 그 좀 중년 남성분들끼리 놀러 왔을 때는 정말 저런 대화를 직장 동료랑도 할 수 있구나 싶은 막 약간 활락을 즐기러 막 온 분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베트남 갈 때 그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거래처 무슨 사장님인가 누구를 이제 모시고 가는 이제 남자분 2분이었는데 승무원분한테 그렇게 플러팅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닭고기랑 돼지고기 중에서 뭐 기내식 고르라 그랬는데 뭐 앞에서부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다 떨어졌는데 네. 뭐 이거 둘 중에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로 서빙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랬더니 굉장히 능글능글한 표정으로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오 언니가 좋은 걸로 주었다잉.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죽방을 날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내릴 때 계속 호텔이 어디냐 끝나고 뭐 하냐 이걸 혼자도 물어봐서 아니고 일행이 있는데 그런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더 한술 더 떠서 이분이 한국에서 큰 사업체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나랑 같이 세 줄짜리 아시아나 이코노미를 타고 가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거 하고 있는 와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가끔 이제 옆에서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저도 모르게 자리를 옮기게 되고 이럴 때는 있는데 동남아 여행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어두워질 때가. 저희가 3년 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으로 태국에 있었을 때 방콕에 한 2달 정도 머무르면서 긴 여행을 했는데 네. 중간에 심심하니까 파타야를 다녀왔단 말이에요. 네. 파타야는 버스로 한 뭐 굉장히 가까운 근교 도시잖아요. 네. 파파야가 또 약간 유흥이 유명한 건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역사적으로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기지촌처럼 그 전쟁이나 이제 베트남 전을 할 때 베트남 현지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비행기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도시 중에 한 곳이 파타야여서 미군을 대상으로 한 말하자면 주말 휴가를 나오는 이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당시에 태국 정부의 거의 묵인과 서포트 하에 이루어진 촌이 있고 몰랐어요. 그게 굉장히 말하자면 어두운 과거인데 지금은 그 부분에 그때는 그걸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았겠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돈이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계속 그 시설은 남아있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파타야에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즐겁게 가서 만약에 가족 단위였으면 어떤 큰 리조트 같은 데 묵어서 그 안에서만 놀면은 그 꼴을 안 봐도 돼요. 안 보고 갈 수 있는데 저는 시내에 있는 적당한 호텔에 묵고 막 걸어서 돌아다니니까
그냥 밝은 일반적인 도로가 있고 저 앞에 어떤 긴 좁은 골목이 있어요. 네. 그냥 한 걸음만 접어 들어가면 그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고 네. 앞에는 유모차나 가족들이 막 놀고 있어요. 맥도날드 있고 스타벅스 있고. 그래서 안쪽으로 그냥 거기가 좀 화려해 보이고 소리도 좋길래 네. 들어갔더니 한 700~800m 정도의 아주 길고 좁은 골목이 네. 중간에 빠질 데도 없이 다 유흥가인데 그게 단순히 뭐 호프집 뭐 술 드세요가 아니라 진짜로 여성들이 네. 어떤 복장을 입고 네. 사람을 이제 꼬시는, 말하자면 이제 손님을 꼬신단다, 호객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한번 거기에 발을 들이면 800m니까 중간에 진짜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네. 눈을 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그냥 땅만 보고 걸어 나가고 싶은데 계속 귀에 이제 한국말이 들려요. 형! 여기가 더 나아! 그 와중에 형! 여기 얼마 해준대! 막 정말 미치겠네. 수치심이 없어. 되게 고통스러워요. 네. 그러고 나서 거기는 완전 시내 한가운데니까 네. 파타야를 개인이 여행을 할 때는 거기를 피해서 여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를 빠져나가야 바다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얼굴이 썩어서 진짜 미치겠네. 그러고 다시 숙소로 얌전히 돌아와서 네. 하룻밤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은 괜찮겠지 하고서 밥도 먹을까 하고 해변가로 나가려고 그 길을 갔더니 네. 거기서 이제 전날 밤에 아마도 숙박을 한 형 찾던 손님들이 자기가 같이 잤을 걸로 추정되는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네. 분들하고 다 아침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닭죽을. 닭죽 맛있겠더라고요. 태국 닭죽은 맛있네. 네, 그래서 생강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성별은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남성 접대부를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성 접대부를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네. 구매자 성별은 딱 하나인 거죠. 아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어떤 그 호스텔에서 아송역 근처에 있는 호스텔에서 친해진 쇼핑센터 또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친해진 외국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친구가 너무 여행이 길어져가지고 그 아시아 음식을 되게 많이 먹었다 그래도 그냥 아무거나 먹자 해서 어떤 호주 백인 아저씨가 하는 식당에 가서 네. 거기서 뭐 아저씨는 뭐 하고 여기서 뭐 하세요? 했더니 자기 뭐 은퇴하고 와서 여기 뭐 스포츠 펍 같은 거 한다. 그래서 좋게 얘기 막 하고 이러다가 아송역이니까 소이 카우보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송역이 유명한 그 유명하죠. 엄청 유명한 활락가인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절대 이거는 뭐 일하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의상도 의상이지만 이런 골반에 번호표 달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사람이 비슷비슷한 옷을 입었는데 번호표를 막 다 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친구랑 같이 서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되게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라 친구도 이런 데가 있다가 우리 저 골목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진짜 복잡한 거, 심경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귀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핑퐁 막 이러는 거예요. 핑퐁쇼 보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놀래서 기겁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봤는데 갑자기 누가 헤이 막 이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아까 그 음식점 아저씨가 무릎에 번호표 달고 있는 굉장히 어려 보이는 태국 여성분을 무릎에 두고 저희를 불러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놀라서 정말 일말의 수치심이 없다. 오래 살면 저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끔찍한 게 단순히 이 동네 뭐 다 술집이야 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시꺼매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달고 있는 친구들이 그냥 누가 봐도 너무 어리고 너무 어리죠. 네. 아무리 우리랑 조금 뭐 체구나 이런 게 다르다고 해도 무조건 미성년자일 것 같다라는 느낌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정말 소년과 소녀들 너무 어리고 와 끔찍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여행을 하다가 태국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유럽의 어떤 도시를 여행을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서구권에 이제 아저씨가 이제 와서 이런저런 되게 즐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여행을 얼마나 했고 제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작가 나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얘기를 좋게 하고 하다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지난 여행 사진들을 보여줄게. 그런데 어떤 여행에서 되게 어떤 아시아 여성과 친하게 같이 커플로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가족이야 친구야 이랬더니 이 사람은 이 여행지에서의 나의 템퍼러리한 여자친구였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오케이 이랬더니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단다. 그녀는 프로페셔널이었지. 그래서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네가 이 도시에서 나의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미쳤나 봐. 제가 와. 근데 그게 이렇게 나중에 돌아서서 이야기를 하면 재수없어 막 욕이 나오지만 네. 그 순간은 그냥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뭐라고 막 쏘아붙이기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이러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의 어떤 태도가 너무 정중했어요. 정중하고 이건 굉장히 별일이 아니고 막 이런 느낌이니까 내가 갑자기 이렇게 확 화를 내는 게 되게 급발진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야, 저도 그 예전에 한번 앉아서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네. 한국인 중년 남성분 두 분이 혼자 오셨냐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중반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중반이고 후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말투에서 알잖아요. 알죠. 아이고 한국 사람이시네 너무 반가워 이런 느낌이 아니고 다르죠. 네, 아가씨 하더니 혼자 오셨냐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뭐요? 라고 다 왜요가 안 나오고 뭐요? 이랬더니 이렇게 그때 조금 현타가 온 것처럼 그냥 이렇게 좀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흐지부지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을 옆에 두고 계속 혼자 밥을 먹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다 시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건 또 먹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한 번쯤 있어서 정말 여행할 때는 진짜 그냥 이 여행지에 이것만 만끽해야지 불필요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즐거운 얘기 하려고 했으나 네, 여행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수록 그런 거에 더 분노하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에. 그리고 한 곳을 조금 오래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번 찾으면 네. 처음에는 그냥 다 좋아요. 네. 그런데 거듭될수록 하는 게 보일 수밖에 없고 너무 고통스럽죠. 이번에 가셨을 때는 약간 어땠어요? 공항 분위기나 이런 것도 아예 달랐을 것 같아서. 제가 다녀온 기간이 5월 말에 가서 6월 초에 왔고 네. 열흘간 여행을 했는데 네. 계획은 한 달 조금 넘는 계획으로 이제 숙소를 다 예약을 미리 했다가 네. 가까운 분의 이제 좀 조사가 생겨서 급하게 부랴부랴 중간에 열흘만 있다가 돌아오게 네. 됐는데 근데 또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려고 했는지 부랴부랴 와서 아쉽긴 했지만 곧이어서 저희 집에 또 어르신이 곧바로 돌아가셔갖고 네. 그냥 이번에는 이럴 일이었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 간 시기는 휴가철 바로 직전이라서 아직은 네. 한산했고 네. 그리고 계속 그걸 보고 있었어요. 태국 입국 절차가 끊임없이 요즘 많이 변하고 그럴 것 있었는데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상당히 개방된 상태로 픽스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기다리다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열렸다. 이제 뭐 PCR 검사 이런 게 면제되고 했을 때 지금이다. 그리고 후다다닥 갔는데 일단 도착을 하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태국 텔레비전에서 계속 캠페인성 영상으로 관광객들이 돌아오고 있으니 우리 친절하게 맞아줍시다. 이런 영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짠하면서 왜냐면 관광이 워낙에 큰 그쵸. 수입원인 나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태국도 정치적으로 지금까지도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네. 있어서 여행자는 느끼기가 어려워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고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방콕을 자주 그래도 나름 왔었으니까 예전에 여기 다시 가야지 이러고 구글 지도에서 클릭을 하면은 폐업 이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떡해. 그거 되게 속상해요. 네.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와서 봤고 아직도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벌써 6월, 7월이 됐으니까요. 근데 5월 말만 해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짜 헐렁하면서 게다가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딱 그 여행자를 방콕은 특히 더 그런 게 여행자를 위한 상품만 파는 코너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다 이제 살거리 볼거리들이니까 왁구를 사재기로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 옷도 사실 제가 지금 오늘 태국 여행 가서 산 아주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입지 않습니다. 그랬나? 태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옷을 입고 그냥 뭐 청반바지에 흰티 입으시는데 사실 일반적인 옷을 입고 꼭 외국에서 놀러 온 사람만 막 샬랄라 막 뭐 야자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샬랄라거나 이제 코끼리 바지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로 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개량 한복 입고 경복궁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좋다고 가잖아요. 딱 그런 옷이에요, 이런 옷이. 그러니까 여행 가면 이런 옷을 싸게 잘 샀는데 이번에 가니까 3년간 여행객이 씨가 마르니까 이런 옷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어머! 제가 그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오. 기념품 샵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산업이 죽는 거네요. 그러니까 산업이 완전히 어떡해. 죽는 거예요. 저 진짜 쇼크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개인이 하는 작은 수비니어 샵, 죄송해요. 영어를 써버렸네요. 그 기념품 가게들이 굉장히 많기에 어디엔 있겠지만 네. 보통 많이들 가는 큰 대형 쇼핑몰에 가면요. 태국은 잘 돼 있는 게 워낙에 관광 산업이 잘 돼 있으니까 어떤 브랜드화된 좋은 관광 상품을 파는 매장들이 쇼핑몰마다 다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잘 되는 브랜드인데 네. 그 브랜드 매장이 전국이 다 문을 닫고 우리 공사 중이다. 한 8, 9월쯤에는 열 수도 있다. 기약 없다. 어떡해. 애지간하면 그 매장이 엑조틱 타이라는 브랜드예요. 네. 그게 애지간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알아요. 그 매장이 가는 쇼핑몰마다 다 공사 중. 문을 닫고 되게 줄이고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어디 가나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엑조틱 타이만 가면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냥 네. 태국에서 살 수 있는 그게 문을 닫을 정도니까. 웬일이야. 너무 마음이 끔찍하고 네.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 중에 가장 최근 쇼핑몰이 아이콘시암이라는 아주 거대한 쇼핑몰이 있고 네. 그게 이제 그 짜오프라야 강가에 있으면서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 쇼핑몰이 유명한 이유는 1층에 그 태국의 유명한 수상시장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실내로 가져다 놓아서 에어컨이 탁 쐬는데 물이 졸졸 흐르는 앞에서 우와. 노점, 뭐 팔거리, 먹거리 이런 거를 다 살 수 있고 마사지 받고 이런 것을 실내 안에서 좀 편하게 즐겨라라는 게 컨셉인데 워낙 그 대지 건평이 넓어서 정말 즐겁거든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네. 거기 가야지 그러고 찾아갔더니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먹을 것만 팔고 관광 기념품을 하나도 안 파는 거예요. 어차피 태국 사람이 그걸 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네. 제가 이 빈 자리 어떡할 거야. 웬일이야. 하지만 그게 5월 말 6월 초였으니까 네. 아마도 올해 이제 한 7, 8월 정도나 올해 겨울 예정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때쯤이면 네.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희 그 아버지가 네. 유튜브에다가 고라나인 듯이 그런 거를 되게 그런 거 아니 촬영은 안 하시고 그 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서 그 도시에 대한 망상이 있으신 분들 그 도시 이름 띄고 워킹 투어 영어로 이렇게 치면 그거를 뭐 마드리드 3시간 내내 걷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을 이제 저희가 예전에 뭐 다낭 여행 같이 갔었고 그래서 베트남을 했는데 정말 휑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실제로 방콕도 그런가 봐요. 그 되게 약간 마음이 너무 그래서 저도 이제 여행 기존에 계획한 일정보다는 빨리 와야 돼서 더 아쉽기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찾아간 시기가 예년이었다면 절대 태국에 가지 않았을 시기에 갔어요. 너무 사람 많으니까요. 아니요. 그 오히려 반대로 태국이 남북으로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남과 북의 길이가 워낙에 기니까 날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방콕의 경우는 5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우기이고 특히 5월, 6월이 우기가 시작되면서 1년 중에 제일 더워서 혹서기여서 여행을 안 가는 게 좋은 때거든요. 저 같으면 원래는 안 갈 텐데 그냥 눈에 약간 뵈는 게 없고 너무 가고 싶어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어서 난 진짜 알게 뭐야 그러고 그냥 무작정 간 거였는데 실제로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태국에 또 마사지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발이 채이는 게 마사지 샵인데 대부분의 마사지 샵이 그렇지 않아도 50% 할인 붙여놓고 에다가 레이니 시즌 10% 추가 할인 막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싸게 하니까 개꿀일 수도 있지만 그냥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내년에 다시 오든 5년 후에 다시 오든 10년 후에 오든 간에 이 산업이 좀 잘 돼서 항상 인프라가 좋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마음이 진짜 끔찍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더운데 줄 서기 끔찍해서 아유 안가 했던 그런 유명한 식당들 몇 군데들 있잖아요. 막 비싸고 맛있지만 사람 너무 많고 이번에 갔는데 그냥 워크인 텅텅 비어있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비싼 음식 막 사 먹고 너무 막 이렇게 한가하게 약간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부랴부랴 왔으니까 겨울에 빨리 다시 가야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은 좀 올해까지는 너무 항공권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 뭐랄까 많은 가게가 닫아서 슬픈 와중에도 맛있는 건 맛있잖아요. 당연하죠. 뭐 드셨는지 좀 밝게 얘기해볼까요? 뭐 드셨는지? 아니 또 아니라고 한다. 아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먹으려고 여행을 가는 게 있어요. 저도요. 네, 그래갖고 네. 그리고 현지 음식을 또 애지간하면 가리지 않는 것도 있고 네. 너무 다행히 심각한 알러지가 현재로서는 알러지가 네. 딱히 증상이 발현이 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여행지를 고를 때도 음식이 그냥 그러면 네.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가기가 싫거든요. 그 제가 좋아하는 데는 딱 태국, 네. 터키, 네. 딱 스페인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이제 딱 좋아하는 데가. 겹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터키는 안 가봐서 그렇고. 네, 저는 오히려 우와.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보다 음식은 스페인이다. 음식 지금 침이 싹 넘어가는데요. 음식은 스페인이죠. 음식은 스페인이다. 정말 맛있죠. 싸가지는 네. 없지만 사람들이 그 태국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방콕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우리나라 외식 물가만큼 비싼 데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제 몇 군데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혼자이기 때문에 조금 뻘쭘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극복하면 혼자서 뭐 한 대여섯 접시 시켜놓고 네. 뭐 아깝긴 하지만 다 네. 남기는 거죠. 뭐 한 입씩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글쎄요. 태국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딱 3종 세트 있잖아요. 네. 똠얌꿍, 팟타이 그리고 뭐더라?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똠양꿍, 팟타이, 또 또 뭐 뭐 볶음밥, 있을까? 뭐 쏨땀? 까오파, 쏨땀. 맞다. 그 쏨땀. 맞다. 그 3종 세트 뭐 실컷 먹고 네. 게다가 쏨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도 태국 음식 식당이 많아졌긴 네. 하지만 특히 코로나 때는 이제 외국 음식 그런 파는 데가 진짜 많아졌잖아요. 네. 여행을 가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약간 그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을 실컷 이제 이번에 먹고서 아주 화려하고 맵고 짜고 야한 그런 음식들을 먹었는데 네. 쏨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쏨땀만 해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태국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쏨땀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네. 그 통실통실하게 삶은 새우살 들어간 맵고 짜고 새큼한 쏨땀인데 네. 거기다가 새우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달큰한 초당 옥수수 같은 게 들어간다던가 아예 파파야가 빠진다던가 혹은 살짝 삶은 핏고막살이 왕창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 앞에서 숯불에다가 착 구워주는 그 소곱창 잘라갖고 그런 게 싹 들어간다든가 소곱창과 솜땀을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게 곱창이 기름지잖아요. 네. 솜땀이 새콤달콤하잖아요. 네. 아삭아삭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뭐 그런 것부터 해갖고 뭐 어디서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네. 어떤 특정 유명한 식당을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 네. 그냥 돌아다니다가 네. 그리고 구글맵을 보면서 네. 평점도 보고 리뷰도 보고 하면서 찾아가는 편인데 네. 아마도 이게 참 항상 아이러니한 건데 여행 가서 항상 참 이상한 마음이다 생각되는 게 저도 외국에서 온 주제에 네. 외국인은 만나기 싫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물을 흐리고 있지만 네. 그래도 태국 현지인만 있는 곳에 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나만 빼고 현지인 그렇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외국인인데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구글맵을 주로 보는데 리뷰가 최신 리뷰 순으로 정렬을 하면 왜냐하면 구글맵에서 리뷰를 볼 때 주의해야 할 게 사용자가 한국인이다. 그럼 리뷰가 한국어 리뷰가 최상단에 나옵니다. 이건 알고리즘입니다. 네. 제가 미국인이라면 영어로 된 게 아마 나올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 리뷰를 볼 것이 아니라 최신 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가장 최근에 간 사람들의 리뷰 먼저 나오는데 이제 그 언어를 보면 국적을 약간은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현지인 분들의 리뷰를 보고 요즘은 구글이 대단한 것이 실시간으로 번역이 또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여기는 찐인가 보다. 물론 이제 이건 상상만 하는 거지만 네.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데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지구오락실이라는 예능을 너무 재밌게 보고 너무 있는데 재밌죠,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수건아 이 소리 안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그걸 보고 있는데 지난 회차에서 그 나고 미션을 주면서 네. 뭐 어떤 특정 태국어로만 써있는 어떤 식당에 찾아와라. 할 수 할 있겠어? 그랬는데 그 출연자들이 지금 나이도 젊으신데다가 다 네.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구글 렌즈 앱으로 딱 사진을 찍으면 글자가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와. 그럼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소를 찾는 게 너무 한 1초, 2초면 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그 기능을 쓰니까 딱 보고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처음 들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 이제 한 번 해보면은 왜냐하면 너무 좋은 정보예요. 근데. 굉장히 정말 훌륭한 정보인 게 네. 구글의 구글 렌즈 어플을 따로 까시면 돼요.
구글 렌즈 어플을 까시면 그 구글 렌즈를 저는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네. 저희 부모님도 그걸 굉장히 잘 사용하세요. 단순히 외국어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어요. 네. 그 물건을 구글 렌즈 기능으로 구글 감사합니다. 광고 주세요. 네, 촬영을 딱 하면은 네. 유사한 물건들이 쫙 나와요. 쇼핑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물건 네. 검색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식물을 찍었을 때 그 꽃 이름이 딱 나와요. 근데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높고 실시간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음식을 그냥 찍어서 이 음식이 뭔지 가늠하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음식을 어디서 어떤 거를 즐겨 먹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느 집에 뭘 드세요란 정보가 이제 더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집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70년대생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게 말하자면 파워이고 네. 최대한 내가 쥐고 있고 조금씩 찔끔찔끔 오픈을 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권력이던 시절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특히 여행 관련해서는 맞아요. 내가 정보를 알고 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오픈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빨리 오픈하고 우리 빨리 재밌는 얘기하자. 모이자. 이러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라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결론은 구글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솜땀을 먹었다. 솜땀을 먹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질문지가 있든 없든 한 얘기를 딱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약간 그렇습니다. 비욘세가 그거에 제일 적합한 그래요? 방송이에요. 짐송님이 좀 그게 심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여기에서 트레이닝이 돼서 그러니까. 새로 파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태국 여행 얘기를 한다고 이제 모셨다가 네. 뭐 아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뭐 쇼핑하는 얘기만 또 40분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방송이라. 그 제가 그 이제 오면서 저는 이제 비욘세를 1편부터 거꾸로 착 듣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을 보고 이거 재밌겠는데? 그럼 이제 클릭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최신 게 가장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신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래서 어제 헬스장에서 이제 런닝머신 뛰면서는 포포 입양 결정된 이야기를 막 선희 셰프님이랑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어떡해 막 이러면서 런닝 막 하고 지금 오면서는 이제 운전을 중간에 하고 차를 두고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왔는데 오면서는 뭐 들을까 하다가 짐송님 나오신 회차를 이제 들으면서 왔어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너무 즐거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다. 나도 나가서 오늘 처음 비욘세님 처음 뵙는데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하면서 왔답니다. 지금 너무 비욘세의 룰에 굉장히 맞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도 긴장한 와중에도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진행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을 넘기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보니까 비욘세 굿즈 티셔츠를 입고 계시네요. 너무 탐납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이것만 지금 한 4개를 빨면서 계속 입고 그러기엔 하얀색이라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예전에 키워보신 적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산책하고 뭐하고 하면 이제 패션이고 뭐가 없고 편한 게 최고죠.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베트남인가 어디에서 샀던 빨간색 패브릭으로 된 크로스백이 있거든요. 그걸 사왔을 때 또 이제 저희 엄마가 어디서 한국에서 또 쓰지도 못할 유치한 거 하나 사왔다라고 했는데 모든 그 에코백으로 된 흐물흐물한 크로스백을 산책템으로 간식도 들어가고 뭐 강아지 물도 넣고 재물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은근히 짐이 되게 많죠. 한 짐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요즘 그러고 다니고 있어서 교복처럼 입는데 제가 어제도 여기서 녹음을 했거든요. 어제도요? 똑같이 입고 왔어요. 바지랑 상의. 그래서 약간 아까 직원분이 이렇게 딱 쳐다보셨을 때 저도 모르게 해명을 할 뻔하고 어제 티셔츠랑 디자인 같지만 빨아서 입은 다른 거다라고. 스티브 잡스는 일의 효율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고 얼핏 들었는데 저는 뭐 산책의 효율. 효율 중요합니다. 하고 있어요. 효율 굉장히 좋아합니다. ESTJ라서. ESTJ. 예. 와. ESTJ는 약간 반장인데 그부들에게 인기 없는 반장.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 반장. 제 생각에. 뭔가 애들이 뭐 떠들거리면 칼같이 조용히 적어가지고 조금 재수 없는. 근데 선생님이 이뻐해. E만 빼고 다 다르네요, 저랑. 진짜요? 네, 저는 ENFP입니다. ENFP. 제가 저는 MBTI라는 개념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 개념을 모를 때는 진짜 순수하게 쟤는 왜 저래? 쟤는 진짜 이상하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제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요. 모든 것을
말도 안 돼. 제가 일부러 내 화를 돋구려고 저러는 거지. 저렇게 떠들겠지. 공부를 안 하겠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좀 되게 쪼고 엄청 루틴 좋아하고 스케줄 짜고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MBTI를 알고 MBTI가 뭐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성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게 진짜 다르구나. 네. 이건 내가 뭐라고 할 그런 게 애초에 아니다라는 걸 되게 정말 40살 넘어서 그걸 깨닫고 사방에 되게 죄송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죄송할 일도 죄송할 일이지만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상처 줄까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포기가 된다는 거에서 좀 편리한 것도 있더라고요. 쟤는 저를 다른 사람. 짐송님이랑 저랑 되게 달라가지고 그 T랑 F의 차인가? 뭐 하여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가 시험 망쳐가지고 뭐 상사한테 깨져서 막 울고 있을 때 너무 속상하다. 운다고 해결돼?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짐송님 티죠? 늘 짐송님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물어본다. 아, 저랑 똑같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 들어보고 일단. 근데 짐송님이 무책임하지 않냐. 그렇지. 어떤 일이 자초지종 있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남의 인생이니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줘야지라고 해가지고. 저 눈에 섭섭함이 가득 찼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당신은 싸패야. 그래서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는 재미로 하다가 지금은 그게 저랑 너무 다른 성향인 짐송님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되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요즘.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하면 이제는 뭐 썽이 나고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러면은 또 어딘가에 다른 사람도 이럴 수 있고 약간 저도 그래서 도움을 감사하게 많이 받는답니다.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ENFP 늘 짐송님이 ENFP인 걸로 놀리시죠. 이상한 데서 울고 자기 일이 아닌데 남의 얘기도 다 울고 그래서 그걸 항상 좀 이렇게 놀리시고. 혼수님, 제가 몇 년 전에 EBS에서 팟캐스트를 1년간 네.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귀한 기회였고 좋은 분들을 정말 많이 짐송님이라든가 네. 맨님도 그때 뵀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생각해도 참 과분하게 좋은 기회였는데 네. 그것과 별개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공감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 게스트들 하는 얘기가 그것이 난 너한테 관심 없어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좋고 저도 나 이분 진짜 만나고 싶었어. 이분의 책도 좋아. 이분의 다 좋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 안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일단 공감을 해야지. 그러면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머릿속에서 다 비슷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한테나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 같은 경우도 제가 알뜰폰을 쓰는데 요금 제가 뭐 데이터가 20기가고 전화가 한 달에 60분밖에 안 되는데 58분이 남아요. 통화를 하지 않아서. 그 이분은 무조건 뭐 서비스 센터라든가 그렇죠. 부득이한 전화들. 그러니까 오는 전화는 받는데 라든가 먼저 연락을 잘 하지 않고. 근데 이게 난 원래 이런 놈이야 라든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넋놓고 있으면 제가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런 내가 너무 싫고 나도 좀 따뜻하고 약간 좀 품이 넓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좀 으쌰으쌰 좀 이런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제가 혼자 여행에 갔는데 숙소나 그런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게 하루라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어인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럽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예전에 여행 관련된 걸 진짜 여행 콘텐츠를 막 14개씩 발행하는 거를 맨날 회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몰랐다가 제가 비욘세를 하면서 내향인 특집 같은 것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욘세는 게스트들은 전원 외향인이고 듣는 분들은 내향인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내향인 분들한테 사연을 막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페이스북이 정말 붐일 때 우리나라가 맞아요. 유튜브보다 페이스북을 더 많이 보고 페이스북 회장이 전 세계에서 동영상을 제일 많이 본다라고 하던 게 한국이던 때가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사람들이 영상을 다 페이스북으로만 보니까 촬영을 할 때 페이스북은 그게 1:1 비율로 많이 봤었거든요. 예전에 16:9가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촬영을 할 때 카메라 감독님 보는 그 뷰파인더 거기에 아예 그냥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 비율로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콘텐츠를 만들 때 그때가 막 여행이 왜 막 진에어 이런 게 막 생기면서 무슨 뭐 5만 원에 베트남 가고 진짜 주술 막 잘 주수면은 좋은 시절이었네요. 예, 뭐 그 라오스에 엄청 취향 많이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든 모든 여행 콘텐츠가 너무 그런 사교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액티비티도 그렇고 있겠어요. 거기서 추천하는 맛집이나 이런 것도 뭐 여러 명이 가서 나눠 먹어야 하는 막 그 있잖아요. 막 이따만한 막 철판 막 밀고 나오면서 그쵸. 지글지글 이런 것들이 많았어서 그런 정보를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로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겠다. 예를 들면 작가님처럼 나는 그냥 내가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여유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발행되는 콘텐츠가 진짜 없었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거든요. 그리고 꼭 거기서 뭐 꼭 어디 뭐 방콕에 가면 가봐야 할 맛집 뭐 10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여행 정보가 은근히 좀 블루오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럴 수 있죠.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정말 다른 거. 이게 얘기를 하면 너무 당연하지만 누구나 자기가 가장 중심이고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고 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성향이 좀 다른 사람하고 초반에 허들을 뛰어넘어서라도 일을 같이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기를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게 좀 팟캐스트의 장점인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조금 친해질만 하면 맞아. 친해질만 하면 음악 나오는데 비욘세는 쉬는 시간도 별로 없고 이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번 주에 음모든 작가님 나오셨고 이제 이번 주에 신예희 작가님 나오셨는데 뭐 옛날 보통 이제 뭐 방송국에서 하는 거는 대기실에서 막 인사하고 그 전에 전화로 사전 인터뷰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과정이 누군가한테는 너무 큰 노동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팟캐스트로 그냥 바로 녹음 켜고 얘기할 때가 서로 뭔가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써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스 브레이킹을 되게 열심히 해줘서 좀 속에 있는 얘기를 듣기도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막 미리 친해진다고 어디서 밥 먼저 먹고 뭐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어떤 게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팟캐스트가 이래서 뭔가 근근히 계속 이어가는 매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시장도 작고 여전히 작고 듣는 사람만 그러니까 팟캐스트 채널이 여러 개인데 한 사람이 다 듣는 식이잖아요. 약간 맞아요. 책처럼 책도 읽는 사람만 한 사람이 여러 권을 읽는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뭐 듣고 뭐 월요일은 영노자 듣고 화요일은 여둘톡 듣고 뭐 목요일은 밀리명이랑 큰일을 듣고 자기소개 제가 자기소개를 한 기분이네요. 제가 딱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딱 다 들으면 이제 다시 듣기를 쫙 이제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팟캐스트를? 팟캐스트를요? 직접요? 네. 말씀드렸듯이 EBS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저의 성향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혼자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일한다고 해서 혼자일 필요는 없는데 팀을 예를 들어 짤 수도 있고 일적으로 외에 뭐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식으로 사교 모임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연인이. 근데 제가 그런 것을 조금 많이 안 했구나. 그래서 이럴 때 뭔가 내가 좀 보듬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진짜 못하네라는 핸디캡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게다가 제가 어느덧 이제 4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되고 나니까 어지간한데 팟캐스트도 그렇지만 갔을 때 가장 연장자인 경우가 많은데 연장자기 때문에 난 늙어서 힘들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어떤 몫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좀 불편해도 판을 깔아준다던가 좀 막아준다던가 안 좋은 이야기를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내가 이럴 때 아우르는 걸 참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과연 약간 이런 생각이 그때 좀 저한테 좀 실망한 것도 있고 좀 그랬죠. 아니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너무 어떤 딕션이나 이게 방송인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연습을 해서 그렇다. 저도 항상 방송 듣고 이러면서 신예희 작가님 나오면 확 제가 그걸 느꼈어요. 밀림의 매력은 뭔가 짐성님이 신나서 막 달리는 그거를 듣는 재미로 저는 많은 분들이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어떤 덕질 얘기할 때 갑자기 막 이렇게 달려가서 깔깔깔 웃고 이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신예희 작가님 나오니까 되게
짐송님마저 굉장히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정말 진행자로서의 되게 중요한 자질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요? 여쭤봤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같은 상황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따스워지는 것이 네. 저는 저의 그런 부분을 네.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나만 말했어. 왜 어떤 모임을 끝나고 돌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약간 내가 왜 그 얘기까지 했을까? 오늘도 나만 떠들었네. 미안해라.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 많고 네. 그러면 또 어떡해? 약간 이제 이런 마음이 들고 그게 특히나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녹음 오늘처럼 네. 어디서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이야기를 이빨을 떨고 난 다음에는 네. 이 방송 나 어떻게 들어? 약간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기쁘네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 팟캐스트나 라디오에 가면은 돌아오면서 자괴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쵸. 이거 실수한 것도 떠오르고 그리고 실수도 아니고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잘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만 그 순간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서 그럼요. 아까 그거 단어 2번 말한 거 너무 별론 것 같다. 근데 내가 편집을 안 하니까 내가 이걸 다 잘라낼 수도 없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엄청 자괴감에 시달리면서 다시는 남이 부르는 데는 안 나가고 비욘세만 할 거야. 과연? 이런 어제 생각을 KBS 이런 생각을 신나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들어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늘 녹음하고 돌아서서 올 때는 제일 심한 거예요. 맞아요. 그 자괴감이 너무 심해서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처음 나갔을 때도 그때도 불러주셔서 나갔는데 그때가 비욘세가 너무 초반이어서 저도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을 때여가지고 그때 정말 막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본을 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하고 원본을 받아서 내가 쭉 들어보고 이 부분 빼주실 수 있냐고 물어볼까 막 근데 특별히 이 말 실수를 했대 이건 아닌데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내가 말을 많이 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네. 아니 사람이 다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네. 저는 지금 이런 게 그냥 날 때부터 마이크 잡고 태어나신 것 같거든요. 비욘세님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지금 약간 이렇게 놀라. 마치 제가 그 신예 작가님 보면서 어떤 방송인의 그것인데 왜 팟캐스트를 안 하시느냐라고 했는데 방금 사실 나는 그런 게 신경 쓰이다라고 한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처럼 어딘가에 초대돼서 뭔가 이야기를 길게 할 기회가 많고 그거를 테크니컬하게는 그냥 하려면 남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더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려할 수 있겠죠. 형식을 되게 유려한 형식을 갖출수록 자괴감이 더 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오늘도 번드르르한 그냥 딱 오늘도 그냥 가식적인 이야기 했네. 번드르르 하고 적당한 곳에서 웃기고 뭐 이런 했네. 하지만 진짜로 좀 더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또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유.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말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 워낙 말씀 잘하셔서 뭐 잘 끝났어요 라고 관계자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이러는데 되게 알맹이 없는 말만 하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거 알아보고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쟤는 원변이 되게 화려한데 쟤는 알맹이가 별로 없는 애라는 거를 누군가는 분명히 포착하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를 했는데도 뭔가 그 뭐 제작진이 5분 계셨으면 그 중에 한 분이 약간 눈을 안 마주치고 자기 갈 길을 갔으면 저분이 그걸 간파하는 1인이 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방송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그 가면 증후군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게 사실은 그럴만 하니까 그 사람한테 일을 의뢰하거나 그럴만 하니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부르거나 그럴만 하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거기에 훌륭하게 하는데도 속으로
누군가 와서 나의 가면을 벗기고 에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게 여자들이 그게 진짜 심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여자들이. 네. 거기에 대한 그런 기사나 책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내 얘긴데 네.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에서 다 그렇구나 하고 되게 안심을 하면서도 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 최근에 지속 가능한 반백수 생활을 위하여를 되게 다시 열심히 감사합니다. 읽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는 책인데 왜냐면 저도 프리랜서 방송 작가인데 작가님처럼 어떤 특정 그 시스템의 프로그램만 쭉 한 게 아니라 뭐 광고하는 데 가면은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고 무슨 바이럴 콘텐츠 만드는 데 가면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예능 만들 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출판사 회의에 갔을 땐 저자로 뭘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다르니까 그 회의실에서 이게 그 프리랜서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갖춰야 되는 소양이야라는 게 그 자리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 스콥 자체도 난 당연히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인 거고 당연히 이거에 대한 조사는 너네들이 해서 가져와야지라는 것도 자리마다 다르고 이러니까 나는 뭔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랑 그리고 그러면서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너무 약간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서 이 회사의 기준을 모르니까 맞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비욘세 가지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라고 했을 때 나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는 저게 당연한 얘기만 하다 갔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만나보니까 되게 뭐 별거 아니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잘하면 잘한 대로 말만 잘한다는 말을 들을까 봐 또 걱정이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오히려 언변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불안이 많다는 게 저는 꼭 팟캐스트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프리랜서 제작진으로 일할 때 엄청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한테 요구되는 게 네. 말씀처럼 타 매뉴얼도 조직마다 다르고 그 어떤 가이드라인 네. 가장 최소 여기는 하겠지. 이건 없잖아요. 제일 네. 높은 건 없고 최소 뭐뭐는 해야지는 있잖아요. 그것도 다 존재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공유를 안 해주는 데다가 뭐니 해도 돈을 주고 외부에서 사람을 쓰니까 저 네. 용병은 네. 칼도 쓰고 활도 쓰고 창도 쏘겠지. 다 하겠지. 네. 여기 와서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은 안 하겠지라고 네.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네. 장비를 갖고 와서도 이거 뭐 어떻게 연결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갑자기 너무 수치스러워진다든가. 맞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는. 사실은 물어봐도 되는데. 네. 그래서 평생 그것과 싸우고 있고 지금도 네. 계속 저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프리랜서 너무 힘들다. 여러분 정말 나중에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신예희 작가님 편을 꼭 들어보시면 제가 되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진짜요. 돈을 모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신점 보러 간 얘기도 비욘세에서 한번 했는데 그 에피소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너무 콕 집어서 얘기하신 게 너 돈을 적게 번 애가 아닌데 다 어디다 썼냐. 이거 어디다 썼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마셨어. 갈아서 마셨나 봐. 근데 저 그 에피소드를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들은 게 제가 경험이 없고 일단 딱히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경험이 없어서 점을 보러 간 적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갈 때 쫓아가서 뭐 사주 보는데 쫓아갔다라든가 사주 카페 그냥 이런데 뭐 그런데 사주 카페도 아니고 막 그냥 쫓아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지금은 종교가 있으신데 종교가 없으실 때 1년에 한 번 연초에 토정 비결 정도 봐오시면 나는 뭐래? 이거 듣는 거 말고는 경험이 아예 없거든요. 생각난 게 있다. 제가 고3 때 딱 한 번 점사를 보시는 곳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3이니까 이제 얘가 대학은 어디 가겠나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불안하게 왜 내려와?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근데 저도 그때까지도 경험이 없고 하니까 궁금해서라도 쫓아가는데 저는 미대를 나왔고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여서 손톱에 물감이 낍니다. 미대 입시생들은 목욕을 해도
벗겨지지 않아요. 맨날 그걸 쓰니까. 그리고 교복을 입고 물감이 덕지덕지 묻은 채로 그냥 학원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끄집어내셔서 잠깐 나와봐. 그래서 그냥 끌려갔어요. 저는 근데 차녀기 때문에 네. 엄마랑 단둘이 뭘 하는 일이 없어서 설레요. 어디를 가든 난 좋다. 그리고 쫓아갔어요. 네. 가서 기억이 나는 게 연희동 어딘가에 어떤 남자 어르신이 하시는 곳에 가서 네. 기다려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제 손을 이렇게 잡고 보시더니 네. 그림을 그리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치 생각했죠. 물감이 꼈으니까요. 당연하겠지? 약간 네네네. 이렇게 되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예 그랬는데 저 옆에서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하셨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교복에도 묻어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잘 사실 애들이고 하니까 모르고 가니까 그냥 시큰둥하게 있는데 그러면서 H자로 들어가는 학교에 갈 수 있다. 어머. 근데 미술하는 사람들이 일단 홍대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저희 엄마 거의 넘어가갖고 막 이렇게 눈 뒤집혀갖고 아 맞다 그 경험이 있네요. 근데 그 경험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잊고 있었는데 와 지금 생각하니 조금 더 제가 사근사근하게 이것저것 여쭤볼 것을 근데 저는 정말 그 난생 처음 가봤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느꼈던 게 그 최근에 갔다 오고 나서 지금까지 느끼는 거는 아 이거 진짜 자주 가면 큰일 나겠다. 특히 프리랜서는. 네. 왜냐면은 이게 진짜 의존하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당분간은 뭐 큰 그게 없으면 뭐 매년 간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프리랜서라 뭔가 한번 좀 치우치기 시작하면은 되게 영향을 많이 받겠다는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 말씀이시네요. 들었어요. 네, 너무 땡기더라고요. 되게 너무 땡겨서 조심해야겠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와 그러네요. 거기 휘둘리면 뭐 그게 뭐 제가 위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위험하겠죠. 좋은 예도 있고 그렇죠.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다들 건강 잘 챙기면서 듣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한번 아프면 큰돈이 들어가는 치아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특히 양치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입속 세균과 남아있는 프라그까지 제거하려면 각을 사용은 필수인데요. 인공적인 민트향으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릴 뿐 나중엔 더 강한 구취를 유발하는 기존의 가글들 때문에 가글 사용을 꺼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취의 원인부터 해결하는 테라브레스만의 노하우를 경험해보세요. 꾸준하게 매일 사용해줘야 하는 가글,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손으로 구매하는 가글이니까 더더욱 꼼꼼하게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을 전부 배제한 테라브레스는 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로 국내 런칭 1년 만에 200만 병이 팔리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글 부동의 1위 테라브레스. 국내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단 한 병만 사도 무료 배송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테라브레스를 검색해보세요. 네, 방금 들으신 광고 영혼의 노숙자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할 것 같은 테라브레스 광고인데요. 테라브레스 지금 국내 총판을 하고 있는 온누리 스토어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비욘세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영노자에서 이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를 다 들어보셨다고 그러시면서 비욘세에도 광고를 넣고 싶다 해가지고 심지어 장기 광고를 지금 넣어주셨어요. 지금 거의 뭐 비욘세랑 영노자에 전부 다 광고를 넣겠다라는 거는 팟캐스트를 듣는 어떤 분들의 귀를 너희들이 점거하고 있다면 그분들의 입속 세균 우리가 다 조져보겠다 이런 어떤 좀 의지가 느껴지는 어떤 구강을 차지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광고주분이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테라브레스는 제가 전에 영노자에서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남 세라미칼님이 좀 이분도 좀 소비요정이어서 직구를 진짜 초반부터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테라브레스가 지금은 온누리 스토어 통해서 국내 총판이 되고 뭐 올리브영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직구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피가 큰 거를 굳이 이렇게 직구까지 해가지고 살 일이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성남 세라미칼님께서 근데 대체할 게 진짜 없다. 이거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쓰고 있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성남 세라미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제품인데요. 뭐 알려진 대로 미국의 치과의사 해롤드 카츠 씨가 지독한 입냄새로 고민하는 딸 레이첼을 위해서 입냄새 없애는 제품을 이제 스스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탄생했다 그랬는데 요 얘기가 이렇게 딸을 팔아가지고 도대체 유산 상속을 얼마나 해주려고 준 거냐 이런 얘기를 늘 셀럽맨님이랑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게도 담당자분이 레이첼의 애환 등 덧붙여서 다른 얘기를 해주셔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레이첼 씨의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 테라브레스 본사가 알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뭐 그게 신뢰가 많이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한 병이라도 더 파는 것이 또 광고를 진행하는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히 광고를 주셔서 열심히 같이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가 신예희 작가님 에피소드를 사전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광고 들어온 거 소개를 할 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별도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광고 음원으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테라브레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한 병만 사더라도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요. 비욘세 청취자분들도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예희 작가님과의 즐거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뾰로롱. 근데 프리랜서로 이제 오래 일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 혼자 일하니까 네. 복장도 상당히 편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프리랜서이시지만 팀으로 일을 하시고 네. 출퇴근을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부대끼거나 뭐 사람 상대하기 힘들어 뭐 이런 거 고충은 어떠세요? 사람 상대하기도 정말 힘들고 그리고 이게 좀 저희는 예능 작가들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좀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오류가 보이면 그거 나중에 왜냐면 우리가 뭔가 오류를 만들면 방송으로 전파를 타버리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어느 순간에는 좀 약간 그냥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얘기해도 좋아요만 하면 안 되고 자기 것도 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그런데 전통적으로 방송작가 시스템은 굉장히 도제식으로 늘 돼왔단 말이에요.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요?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고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현재는 이제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후배들한테 뭐 이런 걸 시키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여전히 채용 같은 것들도 이제 단톡방으로 아름아름 소개해 주는 것들이 워낙 네네네. 많고 어떤 공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근데 얘기하신 대로 을이나 병이나 정이 될 때가 프리랜서들은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 예전에 예능 작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 드라마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저는 그러세요? 예능 작가 자체가 재밌어서 드라마는 별로 뭐 써본 적도 있지만 그냥 예능 안에서 하는 건 쓴 적이 있지만 글로 진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예전에 어떤 선배가 자기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할 때 저랑 만났던 선배님이 드라마 작가 준비를 하시면서 언니 드라마 작가 준비하세요. 드라마 하시고 싶으신지 몰랐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나는 처음부터 드라마 작가를 가기 위해서 어떤 뭐 과정으로 이걸 생각했다거나 그런 쪽은 아닌데 오히려 이걸 하면서 네. 예능 작가라는 게 이렇게 대본이라는 게 이렇게 말해주세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게임 프로라면은 이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 판을 까는 대본을 이제 쓰는 거잖아요. 네. 최소한의 진행 멘트랑 오늘은 또 어느 분 나와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도의 대본을 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대로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이건 드라마와 다르게 이 사람이 쓴 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방송이 못 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언니가 서바이벌 프로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 치여서 너무 힘들었는지 그러셨겠다. 나는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은 이유가 조사 하나까지도 못 바꾸게 하고 내가 쓴 대로 이놈들이 말하게 하고 싶어요. 얼마나 그게 치이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엄청 좋은 선배님이고 김수현이 되겠다. 네, 엄청 좋은 선배님이고 저도 한 번도 그분한테 뭐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핀잔을 들어본 적도 없고 너무 모두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속이 그냥 막 그때 그 도끼
그 눈빛 이런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오죽했으면.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네. 와,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겠어요. 내 맘처럼 안 움직였을 때의 네. 그 낭패감. 네. 큰일 났다. 약간 네. 어디로 굴러가는가. 아, 그렇군요. 저는 시청자로서 아무 생각 없이 놀토를 본단 말이에요. 네. 놀토를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빨리 맞추거나 게임을 해서 퀴즈를 네. 맞추는데 혹은 너무 시간이 걸리거나 네. 하면은 진행자와 네. 바닥에 앉아있는 제작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저는 단지 웃기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네. 혹은 그거 자체도 그냥 웃자고 하는 거겠지. 근데 진짜로 곤란해지겠군요. 놀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러니까 사실 뭐 저 놀토 제작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지만 근데 그냥 방송만 봐도 이 워낙에 시스템을 잘 만든 프로그램이고 출연자들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도 있으니까 만약에 너무 빨리 맞춰버리면은 막 다시 보기 끼우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분량이 없어서요 이런 거를 재미있게 하잖아요. 그 자체도 용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서로 간의 신뢰도 있고 시청자들도 이제 제작진과의 어떤 라포처럼 야 얘네 진짜 큰일 났다 빨리 맞춰서 얘네 곤란하겠다라는 걸 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분위기라서 그게 되는데 일반인 나오시는 프로였다면 진짜 고통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가 아니라 그렇게 뭔가 그런 것조차도 밈화할 수 있는 분위기의 프로가 아니었다면은 정말 막 앞에서 스케치북 찾고 새 노래 찾고 핸드폰으로 찾고 난리 나고 진짜 힘드셨겠다. 네, 심지어 그 노래를 처음에 추천했고 그 노래를 할까 다른 노래를 할까라고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 노래를 굉장히 밀었던 제작진분들은 이미 눈 못 마주치고 딴 데 보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약간 소름 돋네요. 하긴 네. 놀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예능에 최적화된 분들이 나오니까 아 제가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하는 건 제가 그 샤이니라는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유명하죠. 아 그렇죠. 네. 샤이니가요. 네. 그렇죠. 아니요. 샤이니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네, 거기 멤버분이 이제 그 고정으로 나오셔서 네.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제 아 이번 달 18일이 또 이제 멤버이신 샤이니 태민님 또 생일이셔서 또 주말에 또 생카 주간. 근데 올해 30번째 생일이세요. 깜짝 놀란 거야. 30번째? 어떻게 30번째지?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키운 것 같고 왠지.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분의 회사와 그분의 자택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알아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카가 다 그 주변에 이제 많은 거예요. 생일 카페가.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다. 좋다. 그 또 신예희 작가님 하면 유명한 계정이 이제 크레이지 성수. 아 그거요? 제가 작가님과 일면식이 없던 시절에도 덕분에 성수 송칼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고. 아 맞다 거기 진짜 맛있는데 그 주변이 다 새로 요즘 다 때려 부시고 맞아요. 오래된 건물들 다 카페화하고 그래서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되게 속상한 데가 많고 거기야말로 성수동이야말로 아 지난달에 갔던 데 갈까 그리고 클릭했는데 별표 친 곳이 이제 폐업입니다. 이런 데가 진짜 많고 맞아요. 근데 요즘 유행인 건 사실이지만 건물을 때려 부시다가 어느 선에서 때려 부시는 걸 멈추고 갑자기 유리창을 끼우더니 카페를 연다든가 맞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건강에 괜찮나? 공장이 많은데 뭔가 공장용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다 이상한 물질이 나올 것 같은 곳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면 할 수 없지. 게다가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너무 젊거든요. 평균 연령이 눈으로 봐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려고 하다가도 애초에 나보라고 만든 것도 아닐 텐데 이 생각을 자조적으로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가 그 생각을 40대가 타겟이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을 언제 했냐면 약간 성수동은 뭐랄까 그 무신사를 동으로 만들면 성수동 부총장 선거 유아인 나오면 난 찍어준다. 무신사를 동으로 만들면 성수동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해방촌에 살기 전에 홍대 정문에 살았거든요. 서교동에 서교동에. 근데 거기에서 느꼈어요. 뭔가 그 동네에 있는 술집이라든가 지나가는 분들의 어떤 패션이나 이런 거를 연령대를 봤을 때 와 뭔가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모임을 할 때 갈만한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달리죠. 약간 나도 꼰대가 되는 것인지 그 앞에 있는 술집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나 이게 너무 뭐 안주나 이런 것들도 너무 정말
싼 원재료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때부터 해방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술을 여기서 많이 먹을 것 같으면 이사를 가지 해서 그냥 이사를 온 케이스거든요. 홍대 정문에 살다가 늘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나는 홍대 정문에 사니까 내 차가 거기를 밀고 들어가는 것인데 모두가 제 차를 보면서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고 여기를 누가 차를 밀고 들어오냐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방촌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거랑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거는 애들이나 먹는 거지가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아니에요. 저도 그 시기가 그 시절을 당연히 겪었는데 부채가 펴지듯이 네. 나이에 따라서 경험치에 따라서 부채는 펴지고 한 번 펴진 건 여지간하면 접히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좋은 것이 저기에 있고 내가 약간 투자하면 저걸 할 수 있다는 걸 네. 아는 것과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것의 차이니까 네. 아마도 그 지금 젊은 분들이 최고의 것을 누리는 분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옛날에 저거 맛있다고 먹었네 이러면서 또 딴 데 가겠죠. 저도 예전에 저는 워낙에 술을 좋아하니까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가서 술값만 내면 안주를 계속 주시던 너무 고마운 사장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진짜 오뎅탕 같은 것도 오뎅도 누가 봐도 그냥 정말 밀가루. 밀가루인 거에 이렇게 줘도 나는 사실 이 안주가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그리고 어쨌든 국물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뭐 어떤 국물이냐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했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먹을 것에 대한 이제 집착이 생기고 이런 게 있어서 아니 그 여행지 숙소도 도미토리가 너무 즐거웠던 때가 있으면 1인실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고 또 이왕이면 방과 뭐 거실이 나눠져 있으면 좋겠고 하는 식으로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는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태국 방콕을 좋아하는 게 그런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 사이에 낑겨서 막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되게 좋아하다가 마지막에 방콕 갔을 때였나? 저 아는 친한 언니가 저에게 폴댄스를 소개해준 언니인데 그 언니가 이제 거의 뭐 20몇 번 그 태국을 왔다 갔다 해서 우와. 그 언니는 어플을 쓰지 않고 길거리에 있는 오토바이를 흥정하실 수 있는 2명 탈 거니까 깎아줘라. 멋있다. 이런 얘기를 태국어로 할 수 있는 살아본 적도 없는데 멋있다. 그런 언니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가서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옛날인데 3년 전이 아닌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나가지고 평양냉면을 판문점에서 평양냉면을 먹은 때라서 그때 이제 다 같이 평냉이 갑자기 막 줄을 미친 듯이 설 때여서 태국에 있는 평냉집에 가셨어요. 평냉집을 갔어요. 옥류회관이라고 옥류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이름도 옥류회관. 이름도 옥류회관이고 차마 옥류관이라고는 할 수 없으셨나 봐요. 옥류회관인데 가면은 그 한복을 입으시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고는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노래방 기계가 있어서 계속 나와요. 그래요? 네, 우리 인민의 어쩌고 이런 노래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막 시켜서 냉면이 나오면은 그 한복 입으신 북한에서 오셨다는 분께서 굉장히 좀 친절하지만 경직된 얼굴로 잘라드려야 되니까 빨리 사진 찍으시라고. 프로다.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으려면 지금 찍으셔야 돼요. 제가 잘라드릴 거라서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막 찍으면서 그분이 주의사항으로 종업원들 얼굴을 절대 찍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먹고 뭐 폴댄스를 방콕에 있는 룸프리 스튜디오라고. 여러분 그 폴댄스나 여러 가지 또 종합 댄스 스쿨이기 때문에 원데이 클래스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냉면 드시고 그것을 면발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갔다가 냉면을 먹었던 것 같아요. 폴댄스를 하고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원데이 클래스도 또 여러분 가보시면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언니도 늘 도미토리를 다니던 사람이었고 저희도 바르셀로나 도미토리에서 친해진 사람들이라 엄청 옛날 전에 그래서 저도 항상 카오산로드에 있는 그 도미토리 막 10인실 누가 자냐 제가 잤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그 해에 이비스 스타일 호텔이 카오산로드 한복판에 생긴 거예요. 3에서 5만 원 정도 했겠군요. 그래서 와 여기 이 한복판에 생긴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좋아하던 그 클럽 중에 이제 브릭바라고 카오산로드에 그 로니가 합장하고 있는 맥도날드 모두 맥도날드 없어졌잖아.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 맥도날드가 문을 닫았어요. 이번 태국 여행의 두 가지 충격이 하나가 로니 맥도날드가 없어진 것과 두 번째 짜뚝짝 주말 시장의 유료 화장실이 무료로 개방됐더라고요. 사람이 하도 안 와서. 어머. 너무 충격받았어. 지금 짜뚜짝이 없어졌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다. 화장실이 무료다. 정말 어떡해. 진짜 마음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장한 데서 콤파이를 먹고 콤파이. 네, 거기서 이제 브릭바를 가면은 거기에 엄청 긴 여행자 거리인데 브릭바에서만 태국 라이브 밴드가 연주를 하는데 그 밴드가 10년 넘게 연주를 해요. 같은 노래를. 우와. 그래서 레파토리가 똑같아서 그 언니는 노래를 다 떼창을 부르고 있는 거야. 순서를 딱 아는구나. 순서도 알고 뭐 그 밴드 애들이랑도 그 끝나고 나서 바깥에서 캔맥주도 한 번씩 노상에서 먹어봤고. 멋있다.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네, 제가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여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비스 스타일 호텔이 생겨가지고 수영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 뭐랄까 카오산 로드 한복판에 거기에서 수영을 하다가 잠깐 거기서 이제 쪼리 신고 나와가지고 물 뚝뚝 떨어지면서 수박 주스를 먹는 게 거기서는 약간 부의 상징.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거리에는 수영장이 있는 데가 근데 어디에도 또 어떤 없으니까. 여행자는 그걸 보면서 되게 욕을 하겠죠. 뭐한 짓들이냐. 저게 진정한 여행이 아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런 욕을 진짜 많이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의 여행을 즐겁게 다니기 시작한 때가 90한 6년 요때고 너무 예전이잖아요. 와, 그때는 책 볼 때죠. 그렇죠. 네. 종이책으로 가이드북을 정보를 얻어야 되고 현지에서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정보를 얻어야 될 시절이고 게다가 대학생 여자애가 해외에 나가 뭐 집이 돈이 많은가 보고 뭐 곱게 자랐지 약간 그런 이야기가 돌던 때이고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배낭을 안 좋아하고 애지간히 땅이 자갈이어도 저는 가방을 끄는 걸 좋아해요. 그냥 제가 그게 편한데 배낭여행이 전 진정한 여행자가 아니다. 배가 불렀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그때는 있었어요. 보찜 들고 다니라고. 보찜 들고 다니라. 그 뭐 하루에 $5로 살아야 진정한 여행자다. 아니 나는 그냥 그런 게 싫다고. 만약에 그때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이비스를 보면서 이제 카오산 망했네. 충분히 그럴 수 있던 시기가 자본이 있었죠. 침투해서.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핸드폰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저는 편하게 있을 수 있다면 편한 걸 좋아합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되게 어릴 때 이제 90년대 이럴 때 아빠가 회사에서 뭐 세미나나 이런 출장을 이제 보내줘서 가야 되면은 아빠가 그런 막 영어회화 책 같은 거랑 그 책이 기억이 나요. 세계를 간다. 그 시리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그런 거 보여줬던 기억. 그 비행기 티켓이 종이로 돼 있어서 뒤에 먹지로 돼 있어서 그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알파벳으로 뭐 쓰고 이런 거를 봤던 기억이 나서 그 시대에는 신용카드를 쓰면은 먹지로 긁어주는 거 혹시 아세요? 약간 그 시대이기 때문에 카드기 고장 나면 이제 구멍가게 같은 데서는 이제 또 맞습니다. 아는 분들이 지금도 맞아요. 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첫 여행을 갈 때마다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유럽이 유로화가 없을 때니까 유럽 연합이 생기기 전이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일 때. 프랑스 스위스 프랑 헷갈리면 안 되고 막 약간 요 시대이기 때문에 와 정말 지금은 뭐 핸드폰 하나 있으면 그래서 가이드북 산업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론리 플래닛이라는 그 가이드북을 좋아는 하지만 안 산 지 너무 오래돼서 그 회사는 잘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모든 거를 스마트폰으로 다 찾다가 제일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해봤자 그것도 3년 정도 됐을 텐데 베트남의 친구들이랑 갈 때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에 코 박고 있는 건 진정한 여행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가이드북을 들고 가서 여행자라면 책을 봐야지. 이게 약간 뭐랄까 아날로그 여행이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봐야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그렇나요? 제일 유명한데 여기만 랜드마크만 다니는 것도 진정한 여행자가 해야 할 일이다. 아니 근데 여행 가이드북 같은 경우 객관적인 정보가 실릴 것만 같은데 은근히 엄청 주관적인 정보가 실려요. 진짜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 태국 가이드북인데 쓰는 사람이 고수를 싫어한다. 이게 미묘하게 책 전체에 고수는 빼달라고 하세요가 책 전체에 묻어나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마이사이 쓰나 봐요. 팍치. 마이사이 팍치 아시나요? 요즘 마이사이 그 뭐
대마초 해야 된다고 약간 태국의 대마초가 합법화돼서 어머. 그 뉴스가 요즘 핫해서 네. 그래서 저도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나 왜냐하면은 대마초에도 그 약효에 따라 단계가 좀 있어서 뭐 그쵸.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근데 태국 같은 경우 관광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좀 오픈을 하는 상태여서 초반에 갑자기 뭐가 확 생기잖아요. 막 카페, 막 음식 이런 데서 약간 우리나라나 태국이나 좀 카페 같은 데는 인스타빨이 잘 받는 곳이 장사가 일단 잘 되니까 보란 듯이 마려하나 그 위드를 장식으로 꽂아놓은 음료를 판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금 지금은 조금 좀 가이드가 없는 상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좀 여행을 가게 되면 네. 약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뭐 호기심에 또 가서 해봐야지 하는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국은 속인주의라서 그렇죠.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법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입조심해야 되고 뭐 네.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선택인데 네. 입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쪽 선택하면 이제 쇠고랑을 찰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반짝반짝 아주 여름에 차가운 그렇죠. 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여행 가고 싶네요. 네. 저는 지금 계획이 네. 태국은 어쨌든 간에 잠깐 갔다 와서 목을 축였으니까 제가 터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터키를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제 엄마 아빠가 가보고 너무 좋아해서. 너무 먹을 게 많아요. 미친 약간 네. 미쳤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네. 딱 봤을 때 현재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과거에 한때 아주 좋았던 시절이 있는 나라는 음식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돈 많고 먹을 거 많고 권력 있고 하면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기 마련이라 뭐 할렘을 만든다든가 뭐 먹을 거에 판다든가 하는 식이라 그런 역사가 있는 특히 왕국이 오래됐던 나라는 음식 문화가 진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쪽이 잘 발전을 문명이 한 나라들에도 굉장히 금욕적인 문화이거나 하면 음식이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맞아. 뭐 베트남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생각하다가 영국 너희는 뭐가 문제냐. 약간 뭐가 문제일까 정말 너무 신기해요. 뭐가 문제지 정말 영국은 왜 그러는 거야. 영국이랑 아일랜드가 그래서 예전에 아일랜드에서 놀 때 친해졌던 아일랜드 사람인 친구가 있는데 아일랜드에서 뭐 먹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일랜드에서 뭐 먹고 가야 돼? 그랬더니 아일랜드 양이 되게 유명해서 아니면은 뭐 비프나 뭐 이런 거를 먹으면 돼. 그래서 그럼 어디를 가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보고 해 먹어야지 무슨 말이야. 뭔가 음식이 좋아서 소금이랑 후추만 해도 맛있다고.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좋아해. 진짜 당황스럽네. 어떻게 당황스럽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섬인데도 해산물도 참 별로 많이 안 먹고 피시 대구튀김밖에 안 먹고. 맞아요. 되게 아쉬워요. 하긴 저도 영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좀 추천을 받고 싶었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벨기에 식당을 가라. 홍합이 있다. 그래서 감자튀김이 있다고 약간.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지만 여행을 벼르고 별러서 몇 년 전에 가서 즐거웠는데 네. 음식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게 단순히 향신료가 입에 안 맞고가 아니라 네.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일단 신선한 재료 수급이 어렵고 게다가 약간 어떤 보관이나 조리 과정에서 깔끔한 것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아주 잘게 잘라서 오랫동안 익히거나 위생을 위해서 무조건 튀기거나 아주 매운 양념에 버무리는 식이어서 예를 들어 신선한 야채가 먹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요? 다 먹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이어서. 그래서 이게 같은 예를 들어 막연히 유럽은 어떨 것 같고 아시아는 어떨 것 같아 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지만 나라마다 다 너무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잘 살펴봐야 한다. 결론은 터키는 진짜 맛있습니다. 터키는 약간 미친놈이고. 뭐 먹어야 돼요? 우선 비욘세님은 왜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 음식은 그렇게 많이 안 드시지 않나요? 그렇기는 해요. 간식을 그렇게 드시지는 않아요. 단 걸 잘 못 먹어요. 저는 단 거 약간 미친 사람인데 이제 건강에 걱정돼서 좀 줄여야 되는데 터키의 디저트 문화가 너무 발전이 돼 있어서 진짜 맛있는 게 많고 그리고
질감도 예를 들어서 아주 부드럽게 단 게 있는가 하면 질기면서 단 게 있고 오도독 단 게 있고 바삭바삭 단 게 있고 하는 식으로 네.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네. 눈으로 봐도 즐겁고 입에 넣어도 즐겁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 터키를 다스리는 술탄 중에 네. 엄청난 미식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 궁정의 요리사를 불러놓고 엄명을 내렸대요. 네. 이제부터 네가 내가 먹었던 기억이 나는 음식을 갖고 오면 너의 목을 치겠다. 어머. 얼마나 나쁜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방에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네네. 덕분에 주방에서 미친 듯이 그때부터 이제 정말 같은 뭐 가지 하나를 갖고도 몇백 가지를 만든다든가 요리를.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역사책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름에 그 뮬리스 캐리어 박사님한테 감사하듯이 에어컨을 발명해 주신 그 터키에 갈 때마다 그 술탄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진짜 맛있는 게 많고 죄송해요. 침이 넘어가네요. 게다가 저는 이제 여행 예산이 그렇게 막 엄청 좋은 데를 가서 좋은 데 묵고 좋은 데를 가고 이런 예산은 쓰기가 어려운 게 네. 여행을 좋아하고 자주 갈수록 힘들죠. 맞아. 한 번에 여행에 큰 돈을 쓸 수가 없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끼에 딱 그 할애하는 예산이 좀 있기 마련인데 네. 터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빠듯하더라도 정말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태국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요. 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태국의 물가가 비싸긴 비싼 게 왜 우리가 정말 막연히 막 왠지 뭐 태국은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는 엄청 싸대. 뭐 하루에 뭐 몇천 원이면 된다 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맞아요. 덥고 비 오는 날씨에 에어컨 나오는 데서 좀 편안하게 한두 시간 머물 수 있는 카페 좀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곤트란쉐리라는 빵집이 있잖아요. 네. 그 빵집이 태국 방콕에도 매장이 있어요. 네. 갔어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사이즈가 한국 돈으로 6,000원이더라고요. 어머. 방콕 물가가 비싸요. 근데 진짜 양극화가 좀 심하다고는 심하긴 해요. 들었는데 와 정말요? 물론 그것을 굳이 사 먹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게 어떤 하나의 기준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좀 더운데 나 좀 편하게 이렇게 한 2시간 있고 싶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카페가 있어도 불편한 카페가 있고 네. 편하고 조금 비싼 카페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네. 인지상정이라. 그러면은 그냥 카페에서 뭐 하나 먹고 하나 마시면은 우리 돈으로 10,000원, 12,000원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돈 좀 들더라고요, 방콕이. 저 아는 분은 태국에서 그렇게 숙성회를 먹더라고요. 맛있어요. 태국이 숙성회를 진짜 잘한다고. 진짜 잘하고 굴이 정말 맛있어요. 아, 그분만 주장하신 게 아니고 제가 엄청 진짜 놀렸거든요. 맛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막 이랬거든요. 아니야.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양반이 옆에 일본 있고 막 이러니까. 아니야, 맛있어. 게다가 같은 재료여도 네. 찍어 먹는 곁들이는 장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린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굴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굴을 제대로 못 먹은 게 노로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무서워서 못 먹었어요. 네. 우리 그 약간 그 굴 재배 양식장의 위생 문제가 좀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한 번에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찜찜해서 안 먹었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굴을 먹습니다. 저는 생굴을 먹는데 거기도 물론 이제 좀 추운 계절에 가서 먹는 게 좋은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이게 팟캐스트 새우 같은 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팟캐스트라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지금 표정을 보여드려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같은 것도 네. 곁들이는 그 것들이 약간 진짜 게다가 꼬막이 진짜 맛있어요. 어디 가서 먹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히 네. 꼬막은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 왜냐하면은 여행 중에 내가 이 짧은 여행 기간 중에 탈나는 게 두려워서 생재료는 좀 찜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죠. 꼬막은 데치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네. 이게 애초에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말레이시아 네. 태국이 두 나라가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조개 그런 막연히 뭐 바지락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조개로 국물 낸다. 네. 근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는 대표적으로 꼬막이에요. 오. 그냥 쉐를 하면 꼬막. 당연히 꼬막을 줘요. 오. 말을 따로 오더를 하지 않으면 네. 그만큼 흔하고 지금은 좀 사정이 다르지만 한때 단백질 원이 좀 부족했을 때는 꼬막이 주요 단백질 원이었다고 할 정도로.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꼬막 피꼬막이에요. 게다가 맛있잖아요. 맛있죠. 피꼬막이 맛있잖아요. 1년 내내 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을 살짝 데쳐갖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로 쏨땀에도 넣어주고
혹은 그러니까 쏨땀을 만약에 내가 태국 가서 먹을 때 네. 그냥 쏨땀이요 하면은 기본적인 쏨땀을 주겠지만 네. 좀 딴 걸 먹고 싶다 그러면은 생홍합이 들어간 쏨땀이 있고 홍합으로 젓갈을 담근단 말이에요. 홍합 네. 젓갈 들어간 걸 주시오. 뭐 손짓 발짓을 하거나. 맛있겠다. 조금. 너무 맛있어요. 같은 재료도 젓갈에 되면 더 맛있잖아요. 미치는 거야. 근데 제가 술을 못해요. 네. 술을 못한다기보다는 좀 피하다 보니까 점점 못 마시게 돼서 저는 맥주를 한 100ml를 마시고 기분 진짜 좋으면 150ml를 먹거든요. 네. 가성비 너무 좋은데요? 제일 부러워, 제일 부러워. 근데 이게 원래는 사실은 제가 나름 와인 책도 썼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술을 네. 좋아해요. 좋아하고 잘 먹었는데 얘기가 또 딴 데로 가고 있는데 혼자서 오래 일을 했잖아요. 네. 술을 좋아하고 술자리에 가는 게 혼자 일하는 여성한테 보호막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사수도 없고 네. 동료도 없고 어딘가의 업체에서 회식에서 불렀을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참 나는 나이 들어서 너무 행복해 편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아무도 이제 그런 제안을 하기가 어렵죠. 그 제안이 약간 어린 여성이기 그렇죠. 때문에 받았던 그런 건가요? 예, 약간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술 못한다고 안 먹고 먹더라도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가서 막 죽겠네 이러고서 근데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네. 즐기지도 이제는 못하겠고 그래서 지금은 또 약간 게다가 혼자 여행을 가면 네. 더더욱 좀 몸살인을 하고 좀 무서워서라도 피하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나중에 언젠가 진짜 오랜만에 술 한 번은 세게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뭐 태국 가면 오전 10시부터 빨대 꽂고 맥주를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ESTJ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엔간한 건 다 대비해야 돼. 계획해야 돼. 이게 좀 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해지면 들어가야 돼. 약간 이런 거 있고. 맥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작가님 나오셔서 같이 태국 얘기할 거라고 했더니 사연을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거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시면 그럴까요? 네, 좋을 것 같아서 목을 풀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저 사실 정말 2회쯤부터 실시간으로 들은 나름 오래된 청취자인데 사연은 처음 써보네요. 망한 소개팅 부자로서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나 고양이 집사로서 털친구 특집 등의 몇 번 사연을 보내볼까 했는데 몇 번 미루다가 태국 여행에 쓰게 되었네요. 사실 내향형 인간으로서 사연을 쓰고 보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익명인데도 말이죠. 이거 이해합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 꼭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읽고 계신다면 보내는데 성공한 것이겠죠? 시작부터 너무 장황하네요. 정답입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네, ESTJ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럼요. 자, 암튼 태국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다음 생에 태국의 툭툭 운전사로 태어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태국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최애 비어민으로서 겨울에 한국에서 고통을 받다가 비어민이시기 때문에 태국이 최애신 거군요. 그러다가 태국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코가 뻥 뚫리는 습습함까지 너무 좋습니다. 이건 제 이해합니다. 네네네네. 많다면 많고 많지 않다면 많지 않겠지만 태국을 5번 갔어요. 방콕과 파타야부터 시작해서 치앙마이에 혼자 2주 정도 살기도 했네요. 마지막에 간 태국 여행이 치앙마이 혼자 여행이었고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치앙마이를 한 번 더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와버리고 한 번도 못 갔네요. 신예희 작가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트위터 팔로우를 하고 있어서 누구니? 태국 가신 거 보며 대리만족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돼요. 태국의 다양한 점이 매력이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자면 정말 태국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죠. 특히 해산물과 채소를 참 잘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쏨땀이나 모닝글로리 볶음 같은 건 정말 간단하게 밑반찬처럼 다 파는 메뉴인데도 너무 맛있고 침 나오네요. 네. 저도 똠얌꿍이나 푸파퐁커리 같은 요리도 너무 맛있고요. 생선구이나 찜도 가시를 바를 필요 없이 나오는 다양한 요리법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흑흑. 그리고 면덕후로서 팟타이를 특히 가장 사랑하고요. 치앙마이는 팟타이보다 태국식 쌀국수가 더 발달해 있는데 이것도 정말 맛나고 쌀국수 먹고 차이티라고 하는 태국식 밀크티. 요거 마시면 그냥 천국. 배가 고파지는데 멈출 수가 없네요.
나왔다 과일. 과일 나왔다. 과일도 너무 맛나죠. 그 동남아 갔다 온 사람들이 그 과일 네. 부심이 있잖아요. 과일 1kg씩 사 먹어야지. 맞아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네. 저는 망고를 특히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망고를 함부로 사 먹을 재력을 아직 갖추지 못해서 자주 먹진 못하지만 마지막으로 치앙마이에 갔을 땐 혼자서 1일 1망고 이상을 신천하기 위해 매일 망고 주스, 망고밥, 망고 케이크 등 망고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맛있겠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식도락은 더운 나라답게 맥주와 함께 했는데요. 정말 저는 맥주 러버로서 태국의 더운 공기 속에서 마시는 가벼운 창비어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먹을 걸로 사연이 너무 긴가요? 하지만 맥주는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비욘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국어로 시작해 맥주로 끝나는 사연이 되어버렸네요. 태국에서 맥주 마신 이야기 하니까 어머니랑 둘이 여행 갔을 때 에피소드도 생각납니다. 사실 걸어서 환장 속으로 들어가는 각오 같은 게 없이 친구랑 가려던 여행이었는데 친구가 회사 일정으로 갑자기 못 가게 되어서 긴급히 어머니와 둘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효도 관광 중에 하루는 생선 요리가 맛있는 캐주얼한 레스토랑 같은 곳을 갔어요. 저녁 시간에 갔는데 여기는 맥주를 시키니 맥주잔에 얼음을 넣어서 자리로 먼저 서빙해 주더라고요. 짤강짤강. 네. 목마른데 왜 맥주를 바로 안 주지? 누락된 걸까? 하면서 저는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곧 웨이터분이 맥주와 얼음이 든 카트를 가지고 오시더니 옆에 두고 맥주잔에 맥주를 부어줘도 되겠냐고 친절하게 물으시고 맥주를 따르고 가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전 급하게 맥주를 먹으려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머 네가 이뻐서 따라주나 보다 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확실히 아닙니다. 네. 이분이 예쁘다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만으로 그렇죠.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과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고슴도치 스토리로 통합니다. 네, 이미 어머니가 놀림 당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엄마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는 역시 한국 사람, 태국 사람 다를 것 같지만 보는 눈이 비슷한 거라며 확신을 하시려 하셨고 그 오해는 다행히 그 이후로 다른 웨이터분이 저희의 추가 주문을 받고 제가 맥주를 다 마시기 전에 미리 스스로 부어버림으로써 끝났네요. 아니 귀여우시네요. 네, 근데 분명히 태국 여행에 대한 사연을 보내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 생각한 것은 다양하였으나 결국 먹을 것. 그 중에서도 맥주 먹은 내용을 주절거리게 되었네요. 별 내용이 없기는. 엄청 얼천데?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항상 재밌어요. 막 너무 별 내용 없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별 내용이 없어서. 처음 보내보는 사연인데 소개는 안 될 것 같지만 여행과 술을 즐기시는 비욘세님께도 재밌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경 선언을 들으면서 우리 엄마의 완경도 가족이 제대로 챙기거나 지지해드리지 못하고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방송 듣자마자 태국 여행 사연을 쓰다가 또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니 급 보고 싶어지네요. 태국 여행에서도 호화 여행 컨셉의 여행지에서만큼은 고생 안 시켜드리려고 택시 열심히 불러드렸더니 왜 나는 이런 한국에 있는 것만 태우냐고 하시며 지나가는 썸때우나 툭툭을 지목하시길래 태워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던 어머니랑 다시 태국 여행 한번 가야겠어요. 차녀 이야기, 내향인 이야기, 그리고 완경 이야기까지 언제나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시는 방송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사연이 긴데 눈으로 읽어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맥주 많이 마시는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뒤에 이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혹시나 요 소개를 해주시면 제 이름은 팟다이엔 칭따오로 해주세요. 아니 태국 여행 사연에 창비어 사랑한다고 했지만 칭따오는 더 사랑하고 역시 땡땡땡엔 칭따오가 입에 착 붙네요. 혼돈의 멀티버스이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팟타이엔 칭따오님.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희 들으면서 읽으면서 막 왜냐하면 이건 좀 너무 개인 얘기인데 네. 제가 최근에 갱년기 치료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완경선언 방송을 저도 듣고 그 네.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완경이라는 표현을 몇 년 전에 처음 접하고서는 네. 처음엔 좀 어색하고 입에 붙진 않지만은 나를 위해서라도 완경이란 표현을 자꾸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실천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제가 그 시기를 맞이하니까
박해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아, 그래요. 네.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제가 좀 개인적인 심한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 하다가 한 3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에서 약과 함께 네. 갱년기 치료를 좀 받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 책도 참 귀중하고 방송 네. 그 회차도 너무 좋았다.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모셨어도 재미있었겠다. 저희 신예희 작가님이야 저희가 항상 뭘로든 어떻게든 다시 모셔야겠다. 뭐 작가님 의견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망한 연애 때 너무 많아 정말. 데이터도 이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되기 정말, 때문에 정말. 그래서 다음에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포함해서 다른 에피소드 때도 한번 꼭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2시간을 꽉 채우는 네. 약간 미친 사람. 그 방금 사연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아직 별 얘기 못한 것 같은데 이게 다 지나갔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 시간이 너무 금방 가가지고 이제 약간 친해지고 네. 약간 편해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뭐 같이 식사라도 술자리라도 한번 한 사이인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불화를 풀고 만나도 되지 않을까. 네네네. 답답해. 너무 풀고 싶었는데 네. 여름에는 옷이 얇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오히려 겨울에는 노브라로 잘 다니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조금 힘들어요. 신예희 작가님이 이제 빨리 차로 이동하셔서 브라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금 브라를 빨리 풀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소감은 꼭 들어봐야죠. 네, 와, 이 마지막 소감이 항상 긴장이 되네요. 아무리 잘 떠들어도 요 말 못하면 또 이상해지잖아요. 일단은 불러주신 것으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사실은 비욘세 회차들을 제가 그래서 골라 계속 들으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처음에는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 그 고민이 다 무슨 소용이며 만나서 편안하게 순간순간 네.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더 즐겁겠다. 어차피 내가 편집하는 것도 아니잖아? 약간 이런 마음 와서 신나게 이빨을 털었던 것 같고요. 또 네. 좋은 기회에 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질척질척대면서 이렇게 나와달라 저렇게 나와달라 막 태국에 가 계신 분한테도 연락해서 돌아오시면 나와달라 막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모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게스트분들을 처음 모시게 되면은 저도 막 좀 긴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워낙에 작가님 너무 좋아하니까 글도 좋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마주 앉았을 때 긴장은 했는데 예상한 대로 모시면 작가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생각이 있었는데 뜻대로 된 게 지금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 다음에 꼭 한번 나와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방송 끝나고 나서 그 신점의 연락처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신예희 작가님이랑 한 방송 후기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주제 같은 것들은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예희 작가님 저희 이제 슬슬 보내드리고 다음에 한번 또 꼭 다시 모실게요.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감기 조심하세요처럼 잘 나왔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